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이런저런 짧은 소식들 및 약간의 업데이트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소식은 코리 존슨의 트윗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 존슨이 이야기를 하죠. 은행 규제 관계자들은 1970년도에 만들어진 정말 오래된 기술로 여전히 오늘날 국제적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위프트를 질타하고 있다. 과연 블록체인은 스위프트보다 나을 수 있을 것인가? 나을 수 있을까요? 자, 리플사 역시 갈 길이 정말 멀기는 먼데요. 그래도 한 계단씩 꾸준히 밟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영국 쪽의 송금로가 개설이 됐죠. 이제 파운드가 ODL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중에서 영국 회사 중에 ODL 파트너로서 발표가 났었던 아지모어라는 회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지모 측에서 직접 답하기를 그들은 지금 현재 ODL을 활용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다가 확인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송금로들에 이어서 슬슬 조금씩 사용 볼륨이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천천히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꾸준하게만 확장을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지모에는 또 큰 그림이 하나가 숨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지모가 바로 시암 커머셜 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태국 쪽의 송금로가 언제 열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지모와 시암 커머셜 뱅크가 또 ODL을 활용해가지고 송금하는 것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리플사의 파트너들끼리 전 세계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바람직한 현상들이 또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나왔었던 이 밥 웨이 인터뷰가 또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아지모와 시암 커머셜 뱅크의 파트너십, 이것과 관련이 있는 인터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지모는 이 지불 회사이죠. 그리고 시암 커머셜 뱅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업은행입니다. 밥 웨이가 약 이제 1년이 좀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스위치를 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 on-off 스위치처럼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이 기기가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스위치를 켜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리플사가 스위치를 켜게 된다라는 것은 은행들과 이미 엑스레핏을 활용해서 볼륨을 높여가고 있는 지불 업체들과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리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지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ODL을 활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볼륨을 키워가면서 이제 은행과 연결된다라는 거, 이제 그것이 예상했었던 그림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좀 가고 있죠. 그리고 이 ODL 같은 경우만 해도 이 태국적으로 테스트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브라질 송금로가 열리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 태국 쪽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만큼 이 핀테크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도 없다라고 하죠. 이 필리핀과 호주 두 쪽에서 ODL 송금로가 열렸습니다. 더욱더 많은 곳들이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은행 단위에서 이 거대한 기관 단위에서 XRP를 활용하기에는 많이 유동성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일단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유동성을 높이고 더욱더 원활하게 송금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는 XRP 가격이 올라가 주는 것은 아닌가. XRP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보내야 되는 XRP 수량도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더욱더 원활하게 XRP를 통해 가지고 송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이 밥 아저씨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면은 지금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이 송금 회사들이 은행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지모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머니그램, 지금 벌써부터 여러 은행들과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머니그램은 정말 리플사에게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전에 ODL 테스트하는 장면이 몇 차례 목격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 송금 회사들 중에서도 리플사의 파트너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파트너 회사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언젠가 한국에도 송금로가 열리게 되고 그들이 ODL과 한국에 있는 은행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림도 언젠가는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이 R3에 관련된 소식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요. 약간의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R3 같은 경우는 XRP를 이제 콜드 세틀러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사용하게 되는 결제 토큰으로 선정을 한 후에 이제 굉장히 조용한 그런 상황이죠. 그 후로는 저도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쉽게도 그 후로는 어떤 업데이트라든지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R3 같은 경우는 한때 굉장히 많은 소식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잠잠하죠. 소식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R3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깜빡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R3의 CTO를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R3의 CTO인 리차드 브라운 인터뷰에서 이 해설자가 이렇게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아직도 리플사랑 일을 하고 있냐? 리플사의 관심사는 은행 내 결제에 관한 것인데 라고 이렇게 넌지시 리플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R3 CTO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리플사에 관련된 사항만큼은 절대로 아무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비밀 협약 유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본인은 리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ir primary focus is on the interbank settlement component that you're also touching. So, frankly, Ripple is probably the only topic I can't talk about. So I just don't talk about it. I can't talk about it. I can't talk about it. 자,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재밌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리플사에 관련된 주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참고로 R3 같은 경우는 키타오 회장과도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저희가 예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짧게 폴리사인에 관련된 이 비스무리한 소식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폴리사인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중요 개발자 2명이 참여하고 있는 베일의 사인, 그러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올해 출시되게 되지 않을까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도 업데이트 되는 등 여러 가지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발견된 것이 바로 스탠다드 커스터디라는 회사,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폴리사인의 자회사, 폴리사인에서 만든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리사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사람들이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 컴퍼니에서 앱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애플 앱스토어인데요. 지금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나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 있죠. 스탠다드 커스터디. 이 회사가 이제 허락을 한 고객들만 이제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몇몇 개의 리뷰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리뷰 자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수탁 업무를 하게 되니까 지갑 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회사가 리플사와 혹은 XRP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폴리사인에 많은 리플사의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리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폴리사인으로 옮긴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연동된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도 착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짧은 폴리사인과 스탠다드 커스터디에 관련된 업데이트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나가는 소식. 이제 플러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리플사의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버가 이 플러터 웨이브와 함께 손을 잡고 우버 캐시를 아프리카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를 잠깐 보게 되면은 우버 월렛을 플러터 웨이브의 앱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리플사나 XRP에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리플사의 파트너의 행정이기에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짧은 소식들 이모저모를 한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이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도가 조금 더 많이 빨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거나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물주기 운동,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CF 시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